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고발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21일 내년 3월에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실제 재외선거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모의 재외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모의 재외투표에는 재외 선거 업무를 담당하는 7개 기관과 172개의 공관에서 2,426명의 재외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 위법성 검토 전문 인력, 국외 검색 요원 등을 확대 운영합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 신문, 방송, 유튜브 등에서 선거법 위반 게시물의 검색 및 안내,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공정한 선거 여론조사 문화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학계와 업계, 언론 전문가가 참여해 선거 여론조사 방법별 특성과 신뢰도, 현행 선거 여론조사 기준의 최소 표본수, 가중값 배율 등의 적정 여부 등을 주제로 자유토론을 펼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고발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을 밝혀 선거구민에게 기념품 등 이익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6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또는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의 근거 없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법령 조례에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표창 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공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구민에게 목욕시설 등의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 유무, 제공 명의 등 기부행위 위반 여부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 관내 65세 이상 전체 선거구민에게 6,200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한 A 지방자치단체장을 고발하고 조례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료 이용권에 지자체장의 직명을 표기한 65개 지방자치단체에 시정명령 조치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지방자치단체에 관할 구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무지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기부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재외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실시됩니다.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재외선거가 실시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한 모의 재외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 내년 3월에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외교부, 행정안전부, 대법원, 법무부, 국방부, 대검찰청, 우정사업본부 등 재외선거 업무를 담당하는 7개 기관에 참여하에 실제 재외선거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모의 재외투표를 실시했습니다. 172개 공관에서 2,426명의 재외국민이 참여한 이번 모의 재외선거에는
제외투표관리관이 모의 제외투표지를 외교 행랑에 담아 국내로 송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6월 30일 개표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모의 제외 선거의 결과를 평가하고 절차별 문제점과 보완 사항을 검토해 향후 제외 선거 관리 대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외 선거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도입됐는데요. 이후 영구 명부제, 인터넷 신고 신청제, 공과대 추가 투표소 설치 등 제외 국민의 투표 편의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재외 국민들을 대상으로 재외선거 홍보 및 위법행위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9월부터 공관별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와 함께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재외선거 관리 체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 등을 확대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와 6월 실시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과 위법성 검토 전문 인력, 국외 검색요원 등을 추가로 확대 운영합니다. 중앙선관위는 2022년 양대 선거를 대비하여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 사이버 위법 게시물의 신속한 검색 및 분석 지원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재외 사이버 선거 범죄 예방, 지능형 선거범죄 대응 시스템의 운영 지원 및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 등을 확대 운영할 방침인데요.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과 위법성 검토 전문 인력, 국외 검색요원 등은 인터넷 포털, 신문, 방송, 유튜브, SNS 등에서 선거법 위반 게시물의 검색 및 안내 조치, 선거 관련 허위 정보 및 이슈 모니터링 강화, 검색된 게시물의 위법 여부 판단 및 삭제 요청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안내 및 예방을 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추진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보장하되 가짜뉴스 등 중대 선거범죄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지난 4월에 이어 공정한 선거 여론조사 문화 조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 여론조사 방법별 특성과 신뢰도 등의 내용으로 진행했는데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지난 6월 25일 공정한 선거 여론조사 문화 조성을 위한 제2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사안 및 현안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개선 방안을 청취하고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된 제도적, 기술적, 현실적 상황에 대한 상호 간 이해 증진과 건전한 조사 환경 조성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정한 선거 여론조사 문화 조성을 위한 간담회는 학계, 업계, 언론 전문가들이 참석했는데요. 도진만 덕성여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간담회를 진행했고 변종석 한신대 교수와 강현철 호소대 교수, 송인덕 중부대 교수, 김봉신 리얼미터 수석부장, 신창훈 전 중앙일보 기자가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공정한 선거 여론조사 문화 조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는 전화 면접, ARS 등 선거 여론조사 방법별 특성과 신뢰도, 현행 선거 여론조사 기준의 최소 표본수, 가중 카페율, 가중 방법의 적정 여부, 선거 여론조사 보도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공표 보도사항 축소 등을 주제로 발제와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정치관계법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것이 궁금하다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SNS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 등 금지에 대해서 이소민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공무원의 SNS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 금지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SNS를 통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역시 금지되므로 SNS 활동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의 SNS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 금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특정 정당이나 현직 단체장을 포함한 후보자의 업적 홍보를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 발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적이라는 것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의미하며,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자신의 업적 홍보도 금지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대표적인 업적 홍보의 구체적 예시를 살펴볼까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단체장의 기여와 공로를 직접적으로 기술하거나 단체장의 성명, 사진과 함께 사업 추진 상황이나 성과, 주민들에 대한 당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표기하거나 우수기관 선정, 대규모 투자 유치, 공공기관 이전, 특별교부세 확보, 주민수건 사업 해결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으로 홍보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적 홍보를 공무원의 SNS를 통해서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데요. 주요 위반되는 사례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페이스북에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 구청의 수상 내역과 구청장의 사진을 함께 게시하거나 군수의 업적과 관련한 뉴스 매체 보도 기사를 네이버 밴드에 게시할 수 없고, 공무원이 구청장 개인 및 팬클럽 등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글이나 음성, 화상,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공유하기를 클릭하거나 또는 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등 응원 댓글을 게시하거나 좋아요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또한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계정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할 수 없고, 특정 후보자의 저서 파일을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포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및 링크할 수 없으며, 공무원이 자신의 SNS에서 입후보 예정자의 정치자금 펀드와 모금을 홍보하는 행위 역시 할 수 없습니다. 어떠세요? 공무원이 SNS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 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서 자세히 아셨나요?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만큼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Three, two, one. (2021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KCTV 제주방송을 통해서도 한국 선거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선거정보 제공과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한국 선거방송은 2017년 개국하여 올레TV 273번, BTV 케이블 205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는데, 오는 7월 1일부터 제주도 전역을 방송 번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인 KCTV 제주방송 354번을 통해서도 한국 선거방송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한국 선거방송의 시청권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구 요건의 충족으로 주민소환의 대상자가 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오는 6월 30일 실시됩니다.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의 사전투표일은 6월 25일과 26일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정당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 사무 안내를 홈페이지 내 통합자료실에 게시했습니다. 제20대 대선 정당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 사무 안내에는 선거일 및 임기,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등 대통령 선거 개관,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정당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와 관련한 정당 활동의 제한,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금,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 단속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오는 10월 28일부터 3일 동안 열리는 2021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 참여할 기관과 단체를 모집합니다. 2021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에는 정책 소통, 학술 토론, 경연대회, 특별 전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역량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데요.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과 단체는 6월 30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치, 사회 지도자 양성 과정인 제14기 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제14기 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 수강생은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6월 30일까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제10회 강연 콘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강연 콘테스트는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예선, 본선, 결선으로 진행되는데요.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7월 30일까지 강의, 연극, 춤, 노래 등 형식의 제한 없이 7분 이내의 영상을 제작해 선거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됩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현행 선거 여론조사 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을 주제로 논문을 공모합니다. 논문 공모는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행 선거 여론조사 제도의 개선 방안과 관련한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오는 7월 30일까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담당자 이메일로 참가 신청서, 제출 서류, 논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